분신 구속이 불러온 위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5년.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강한 이 형이 나온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 선고 나오기 전에 그리고 유동규 씨도 여기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뭐 변호인들의 재판 뒤에 변호인들의 어떤 설명 연속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위증교사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요. 나중에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 전 원장은 재판에 들어갈 때 선고받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했잖아요. 근데요.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한 거죠. 윤석 대변인. 네. 어제 법원의 선고 내용 그 자체 형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또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형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쓴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법 정치 자금이 그러니까 김용 전 원장이 수수했다는 그 불법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흘러갔을 것으로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약간 비추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이게 뭐가 있었길래 그런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에 1억 원을 전달받은 부분을 김용 전 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예. 그 이유를 설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1억 원은 김용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걸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김용이 어쨌든 돈을 받은 것이 본인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뭐 복잡한 거는 다 빼고요. 예. 김용이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동규가 받은 돈을 유동규를 통해서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김용은 남욱을 찌르면 돈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남욱을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온다는 거를 대장동이라는 커넥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렇죠. 대장동에 소위 말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이재명 시장 아니면 김용 이런 분들이 그 저수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 어디 가서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죄 나온 부분을 잘 보시면 결국은 남욱도 8개월 받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예. 받은 사람은 김용. 예. 유죄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커넥션이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대장동 이 게이트, 대장동 커넥션에 관련해서 적어도 재판부는 법원은 물론 이 재판부만의 얘기겠지만 예. 이제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는 다른 대장동 관련한 재판에서 이 논리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법원이니까요. 우리나라 예. 판사들 아니겠어요? 예. 이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물론 김용 전 원장의 예. 5년 유죄 선고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요 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사법 리스크의 그 현실이 예. 굉장히 눈앞에 다가온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용 전 원장을 설명할 때 최측근 또는 이재명 대표의 분신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또 국민의힘의 반응도 그 영상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됩니다. 민현주 전 의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리해지고 수세에 아주 이렇게 몰리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영상자료에서 나왔지만 김웅이야말로 내 최측근이고 이 예. 사람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할 필요가 있고 뭐 김웅이랑 김용 말씀하시 김용이죠. 네, 죄송합니다. 김웅은 다른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예. 김웅원께. 예.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최측근 동지 정말 함께 가야 하는 동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김용 씨를 언급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대선할 때 이 김용 씨가 최측근으로서 조직을 관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조직 위해서는 관리. 예,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조직 관리란 것 곧 사람 관리. 사람 관리인 거죠. 그리고 뭐 대선이라든지 또 당대표 선거 때는 전국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요. 예. 사람 또 지역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자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김용 씨가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주 깊숙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지지하는 않을까.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측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솔직히 그냥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차도 마셔야 되고요. 또 지방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 관리가 관리예요. 뭐 그냥 아무 돈도 없이 거저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김용 씨한테 초점을 맞췄던 이유 중에 그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을 오랫동안 관리했었고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설명 잘 해주셨듯이 예. 남욱 변호사와 이번에 김용 씨와의 직접적인 커넥션을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았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불법 자금 수수로 예.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돈이 정말 김용 씨가 개인적으로만 썼겠느냐? 물론 앞으로의 이제 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정말 끝끝내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정말 난 믿는다라고 하지만 끝끝내 김용 씨가 내가 썼다, 나를 위해서 썼다. 만일에 인정을 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 글쎄요, 이 많은 돈을 김용 씨가 정말 본인만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안 받았다고 버틸 수 있는지 예. 재판의 상황을 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슈는 예. 유동규 씨가 진술한 많은 진술이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다 허위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거짓말이고 조작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진술 중에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신뢰성을. 그 신빙성이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 다른 많은 유동규 씨 진술들도 재판에서 다시 한번 고려가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약간 잠잠해졌다가 다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잇따라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다시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자주 가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뭔가 지적한 거. 그리고 오늘 이른바 민주당인 비명계 의원분들도 뭔가 지적이 섞인 의견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이재명 대표도 내 측근이다. 예. 그리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번에도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세, 이게 방탄이거든요. 이런 방탄을 유지할 만하냐.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 이 판단을 이제 해봐야 돼요. 이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죠.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김종민 의원이 방탄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자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애둘러서요. 일단 소영주 부대변인. 네. 만약에 이제 검찰 또 이재명 대표 수사도 있고요, 재판도 있고 다 진행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른바 3차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국회로 올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가결해도 부담, 총선 앞두고 부결을 해도 부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검찰이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죠.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됐다는 거는 수천 수만 장의 어떤 말하자면 기각 요건들을 다 갖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는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아니라 이미 검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준 부위원장의 어떤 그 중형 선고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적 부담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뭐 재판부가 좀 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만 꼭 끄집어내서 다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 이것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은 재판부에서 읽을 수 있으나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김용 전 부위원장이 5년 받았다 해서 이게 직결된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유동규 씨가 무죄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이 재판부가 잘못 좀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이 기소장을 쓴 범위 내에서 재판부는 심리하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 자체를 보니까 유동규 씨는 공모 공동정범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책으로밖에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이 사람은 전달책으로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의 기소장 자체가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들을 재판부가 읽지 못했다. 나는 저는 김용준 부위원장 쪽에 변호인 말에 좀 납득이 간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근데 일단 이런 재판이 나오고 1심 나오고 또 다른 재판 나오고 또 2심을 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내부의 압박은 방금 들으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비명계 의원도 그렇고요.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번에 이제 김용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인 배임 이거하고 직결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가결됐지만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숨 돌렸고 당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용 씨 판결로 인해서 다시 재판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 내부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총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던데 민주당 내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다가 최근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겠다. 이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뭐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왜 그 한 입으로 두말하냐? 왜 말 바꾸기 하냐? 심지어 이제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뢰의 위기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기의 본질이다. 지난번에도 본인이 어쨌든 체포동의안 오면 출석해가지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 그 뒤에 이제 부결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또 말 바꾸기 하냐. 그게 어떻게 이제 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해법을 내놓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당내에서 친명 비명 간의 내년 총선의 공천을 둘러싸고 이미 물밑에 상당한 긴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냥 지금 뭐 비명계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당내 개혁 이런 거에 그냥 눈 감아버리느냐.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 진통의 이 뭐랄까요 진폭이랄까요 그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재판이 나왔고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했고요.
이재명 대표적으로 뭔가 조금씩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들이 정치권에 많이 오늘 나왔습니다.